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89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블링컨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중공에게 대만은 합병해도 한국은 넘보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머릿속엔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처럼 8월 15일 윤희근과 김관진의 무장 내란이 더 매력적입니다. 표면적으로 중공의 무력을 사용치 않고 한반도 대만 병합을 이루는 최상책이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했던 것처럼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윤희근과 김관진을 앞세워 무장 내란군이 대한민국 주한미군을 접수하면 시진핑이 중개자로 나서서 대만 한국을 접수하고 포로와 인질을 교환하는 책략입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6월 19일 블링컨이 시진핑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1시간 전에 들어와라 통보받고 들어가서 만나는 이 장면 속에 시진핑이가 갖고 있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함락 대한민국 접수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대만을 합병해도 대한민국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대만의 독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판단합니다. 2019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 전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5차 중북 정상회담 1년 3개월 사이에 5번째 만나는 중북 정상회담을 이제 평양에서 가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대남 통일 전선부의 이 리더십을 중공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 대사 싱하이밍이가 지난 6월 8일 이재명 호남인민공화국의 수계를 이제 대사관 관저로 불러서 훈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훈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 저 시진핑이와 중국 공산당이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경고장을 시진핑이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반드시 후회하는 날 중에 하나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 반란으로 시진핑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잘 막아내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야욕이 싱하이밍 입을 통해서 호남인민공화국의 수계인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불리는 저 매국노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인간말종을 앉혀놓고 지령한 내용을 저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번역을 하면 이제 남로당의 수계 이재명은 들어라. 8월 15일까지 윤석열, 한동훈 누가 되든지 탄핵을 완성해라. 그리고 7월 27일 인간 띄익기로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포위할 때 이제 청년 당원들과 또 민노총, 한노총에 있는 청년 회원들이 그것을 담을 타넘어서 총격을 유도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반란, 군과 경찰이 동원된 반란, 그리고 거기에 민노총에 합세한 내란을 완성하도록 하라. 저는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국노 문재인의 중계에 의해서 김정은과 시진핑과 김정은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정상회담을 합니다. 땅굴 전쟁 전략을 채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2018년 4월 27일 날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문재인 매국노가 저 자세를 잡은 것은 바로 왼쪽에 5월 7일부터 8일까지 김정은이가 2차 방중 다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서 들어가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 3자 동맹으로 한반도를 이제 통일하고 적화 통일하고 나누어 가집시다. 이것이 됐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2019년 2월 달에 중국 공안 경찰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 인천경찰청장과 업무 협약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국 공안 경찰은 무장경찰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 무장경찰이 앞장서고 인민경찰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반란군들이 합세하고 이러한 것을 시진핑의 머릿속에 갖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매국노 문재인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남노당 원탁회의 민노총 한노총은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한미연합사가 있고 한미연합사가 주한 미군사가 있고 또 저기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저기를 인간띠로 포위하여 접수하려 합니다. 원탁회의는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좌파 원로 집단이며 백낙청의 함세웅이, 김상근이, 문재인이, 박지원, 이해찬 등이 배후에 있습니다. 시위대와 특수군이 펜스를 무너뜨리고 기지를 침범하면 미군은 발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윤희근과 김관진 무장 반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27일 이후 평택에서 발포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그때엔 계엄령 선포가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저게 평택뿐이겠습니까? 저게 오산 미군 기지는 안 하겠습니까? 저 군산 미군 기지는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7월달, 8월달에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7월 26일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6월 8일 싱하이밍이 이재명 앞에서 읽은 지령문 속엔 이에 앞서 오전에 이재명이 양대 노총의 청년 지도자들을 만난 배경에는 민노총, 한노총의 7월 27일, 바로 15일 평택기지 공격 및 정부 전복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던 여성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7월 27일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450만 평 둘레 23km에 2만 3천 명이 포위를 하자. 저게 2만 3천 명 뿐이겠습니까? 저기 민노총과 한노총이 저기 동원하면 30만 이 특수군들이 거기를 집결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능성을 갖고서 개딸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는 개딸, 이재명이를 컨트롤하는, 사실상은 시진핑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이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최 7월 27일 평택 인간띠 원탁회의. 이 원탁회의가 뭡니까? 저기에 문재인이가 있고 저기에 이해찬이가 있는 것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총독 이재명이가 6월 8일 날 오후에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불려가서 지령을 하달받을 때 그 바로 전에 같은 날 10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이 청년 노동자 타운홀 미팅 노동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청년 지도자들이 펜스를 밀고 넘어가서 이 중에서 몇 명은 죽어야 될 임무를 띠고 있는 자들이라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저는 전역했는데 그때 군 간부의 약 30% 이상을 호남인이 차지했습니다. 공군에서도 공군의 장군들 단에 호남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진급해갖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40%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특히 5.18 유공자 혜택을 입고서 군 간부가 된 자들은 유사시 무장 반란군에 가담할 자들입니다. 저는 저렇게 평가합니다. 왜? 5.18 유공자를 알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출신 인민경찰들, 이런 제2의 5.18, 즉 7월 27일부터 8월 15일 무장 내란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38% 인민경찰들과 5천여 민노총, 한노총 간부들을 체포하기만 해도 내란 진압의 반은
절반은 성공입니다. 더하여 군과 공무원 중에 5.18 유공자로서 간부가 된 자들과 15만 전공로 가입자들을 또 중국인 동포로서 공직을 차지한 자들을 격리하기만 해도 시진핑, 김정은의 무장 반란 세력을 사전에 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하고 확고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하다가는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를 붙잡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푸틴의 최측근 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장 반란입니다. 반란이 내란이 되는 것은 반란군의 국민들이 포함되면 그때는 이제 밀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란이었고 24일 날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에다가 프리고진 머리 주변에 윤희근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개를 세웠고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들이 경찰과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거기에 민노총과 개딸들이 달라붙으면 이제는 반란이 내란이 돼갖고 중공이 배후에 있든 없든 전 세계가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가지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싱하이밍이가 총독이죠. 호남인민공화국의 총독 싱하이밍이가 이제 이 괴뢰 수반 이재명이를 앉혀놓고 6월 8일 날 지령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지령문의 내용은 이면 뒤를 까보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란이 간다. 무장 반란이 일어나고 니는 탄핵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개딸들과 민노총 한노총이 달라붙어갖고 내란이 되면은 배후에 중공은 온데간데 없이 나라가 뒤집힌다. 그것이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일을 네가 시행해야 된다. 이 지령문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고 대비하면 나라를 살리고 멍청하게 하고 있다가 실기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당신은 깜빵에 들어가서 두 분의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개월 동안 동맹과 외교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에 비해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는 것과 종중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 것을 위해서 보여준 리더십은 느리고 안이하고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1, 2차 경찰이 나누는 목적이 작년도 7월달과 10월달에 일어났던 1, 2차 경찰이 나누는 목적이 이제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 반란, 무장 내란을 향한 중공 무경의 민노총 인경에 대한 지권 확립 점검 등의 예행 연습이었음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저기에 중공 공안경찰, 사실상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경찰의 리더십이 있었고 민노총과 인민경찰들이 협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지휘하는 3차 경찰의 나는 제2의 5.18이 될 텐데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입기 행사로부터 8월 15일 국가전복작전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공의 경제가 바닥을 칠수록 윤석열의 사법, 언론, 입법부 재장악이 가까워질수록 시진핑 무장경찰의 내란 유혹은 커져만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가 중국 산동성 공안청 부청장입니다. 중공은 무청장이 더 힘이 세죠. 왜? 당의 이 감시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자가 와서 이상로라고 하는 인천경찰청장과 업무 협약을 하는데 사실상 중공 공안, 경찰, 중공 무경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 평양에는 중공 무경이 1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지들끼리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무경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자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USB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담아갖고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은 네가 지휘해라 라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 옆에 푸틴의 요리사 프리고진이 있듯이 윤석열 옆에 윤희근 이제 무장 반란군을 이끌 저자가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작년 8월 10일입니다.
이 윤익은 이자가 중공 사회과학원 출신입니다. 왜? 문재인이가 갖다 집어넣고 시진핑이가 인정을 해서 이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 반란, 무장 내란을 이끌 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푸틴 옆에 프리고진이 서 있듯이 윤석열 옆에 2014년도에 간첩짓을 했던 앞으로 내란을 주의할 김관진이가 서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네 무죄다라고 해서 방면을 시킨 이유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른쪽에 2014년 8월 13일 저 석촌동 뻥 뚫린 저 기계가 아니면 팔 수 없는 것을 빗물 쓸림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거짓 보고를 한 자가 박원순이 서울시장과 바로 그 당시에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이었습니다. 그 전에 5월 3일 날 국방부 장관 시절에 439, 5.18 당시 439의 북해군 저 시체가 나왔음에도 입을 씩 닦았던 반역자가 이자입니다. 언론은 띄워대기 시작합니다. 자, 언론은 김관진만 나오면은 북해군이 이제 그 관역을 사격 연습하는 관역을 김관진 머리통으로 만들었다. 또 개로 하여금 저 형상을 만들었고 물어뜯게 했다. 이것이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이것이 저 간첩 육군 사관학교 시절에 저 서독의 독일 사관학교에 가갖고 거기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포섭이 됐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항상 지령에 대한 생각으로 제가 계룡대에서 근무할 때도 저 머릿속엔 그것이 가득 차 있던 자입니다. 조용한 암살자 김관진이가 윤석열이를 잡으러 바로 옆자리에 들어왔다. 프리고진은 하다가 보니까 전쟁통에 저렇게 변했지만 김관진은 애당초부터 사관학교에서부터 길러져서 저 자리에 올라온 자다.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